재배하실 때 토양 재배는 보통 한 6,000주 정도 들어갈 거예요. 좀 좁게 심거든요. 수경 재배, 고도 재배하시는 분들은 5,000개에서 5,500개 정도. 이제 몇 센치로 심느냐에 따라 다르실 거예요. 딸기 병이 정말 많아요. 해충도 많지만은 예전에는 요 구입하실 때 요 두 가지 신경 많이 썼거든요. 탄저병, 시드름병. 예전엔 탄저병 때문에 딸기 심어놓고 아예 다 갈아엎는 분도 많았어요. 포기하는 분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탄저병은 약재가 막 잘 나왔어요, 정말. 그래서 보호제도 있어요. 탄저병 안 걸리게 하는 보호 약제도 있고, 탄저병이 걸린 상태에서 약을 치면은 치료가 되는 약제도 있고, 두 가지가 잘 나와 있어가지고, 육류기 때 그 두 가지 신경만 잘 쳐주면, 신경 써서 쳐주면은 탄저병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이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시드름병부터는 이제 관리가 안 돼요. 시드름병은 보호제는 있대요, 그래도. 근데 일단 걸리면 다 뽑아내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노란색으로 이런 거. 얘는 보호제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무조건 뽑아내야 돼요. 중일마루병이 제일 얄미운 이유가 5월, 6월 때까지는 안 와요. 근데 6월 만에 끝까지 다 뽑고 나서 아까 넘치는 넘는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오기 시작해요. 또 어미묘에 와요, 엄마묘에 보통 15개, 20개 이렇게 자매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미묘에 걸리면은 그래도 다 뽑아내야 돼요. 근데 추가로 나온 놈들은 다 없애버렸잖아요. 돌려서 뽑을 게 없는데 대체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마루병이 많이 걸린 농가분들 육류할 때 가보면은 7월달에 가면 군대 폭탄 맞은 것처럼 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얄미운 병이에요. 대책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요 고르실 때는 그랬죠? 지당고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뿌리만 보시라. 뿌리 좋은 거. 그러니까 외화된 거 안 좋다고 그랬죠? 차라리 도장된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아까 조그맣게 바닥에 붙어있는 애들 의심해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화분화는 얘들은 꼭 해가지고 첨부하시는 게 좋고요. 9월달에 이렇게 심어요, 딸기를. 근데 비닐도 여러 가지 녹색 썼는데 최근에는 녹색 쓴 분도 있고 뭐 까만색도 좀 쓰고 하는데 흑백 멀칭 많이 쓰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안에는 까맣고 밖에는 하얀 거예요. 그거 제일 많이 쓰세요. 흑백을 쓰는 이유가 특히 이제 9월 초중순에 심다 보면은 딱 하우스에 있다면 온도가 높아져요. 근데 이 녹색이나 까만색보다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안에 까맣고 두꺼운 거. 흑백 필름 아시죠? 그러니까 온도를 높게 안 올려요. 그러니까 반사를 시키다 보니까 이 딸기 상토 온도를 안 올리는 거죠. 그래서 9월, 10월 초까지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요즘에는 하얀색 흑백 멀칭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으실 때 딸기 하시는데 이거 방향 잘 봐야 돼요. 런너 이렇게 어미에서 나온 런너예요. 아까 나가는 쪽은 짧게 자르고 들어가는 쪽 길게 자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르는 이유가 있어요. 병도 문제지만은 딸기 꽃대가 반대로 나와요. 아까 어미묘 이쪽에 있던 부분이고 나온 런너잖아요. 꽃대가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런너 자른 부분이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잘라보면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를 거꾸로 심었다가 꽃대가 가운데로 들어가요. 잘못 심어버리면. 육류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미묘도 이렇게 잘라놓는데 어미묘 거꾸로 심으면 런너가 밖으로 나와야 내가 편하게 작업하는데 계속 반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딸기는 그 특징 아셔야 돼. 런너도 마찬가지고 꽃대도 마찬가지고 자르는데 반대 방향으로 나온다는 거 감안하셔야 돼요. 투영 재배하실 때 이런 거 가지고 상품을 제일 많이 쓰세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다 이거예요. 그래서 펄라이트, 피트모스, 코코피트 이거를 따로 하나씩 쓰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걸 다 섞어가지고 쓰는 분도 있으시고 그거를 상토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저걸 알고 내가 물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어떤 게 나한테 맞는 상토인지 그거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펄라이트가 이거예요. 하얀 펄라이트 가벼운 돌처럼 돌이에요. 뻥튀기한 돌이거든요. 여기 있으면 이제 물 빠지면 이게 굵다 보니까 물 빠지면 잘 되고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피트모스만 쓰게 되면은 이끼종이다 보니까 물이나 양분을 잘 갖고 있어요. 물 빠지면 잘 안 좋은 거고. 요거에 많이 들어가면 물 빠지면 좋고. 그럼 물 주는 횟수를 늘려야 되겠죠. 요게 많아지면은 물 주는 횟수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표에 따라서 물 주는 횟수라든가 양분 보유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선택하실 때도
조금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내 유무장 조건도, 내 재배사 조건도 많이 생각하시고 해가지고 그 상토를 고르셔야 돼요. 상토값도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1, 2년 쓰고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요. 포도부터 잘 써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선택을 해놓으면 보통 4년, 5년 이상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주변에 조언도 많이 구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딸기 심으시는데 아까 상토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상토를 1년차에 이렇게 딱 채워놓고 심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만큼 채워서 잘 심었는데 내년 가을에 심으려고 툭 가라앉았어요. 툭 주저앉아요. 그쵸? 근데 처음에 이걸 써놓은 이유가 처음에 피트모스를 내가 썼어요. 특히 피트모스가 이렇게 소복하게 채워놨는데 그 다음에는 툭 가라앉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채워야 될 거 이렇게 소복하게 채우려다 보니까 피트모스가 상당히 비싸요. 상품 중에 제일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합상토, 어르신들은 혼합상토를 써야 되니까 오늘 위에다 혼합상토를 채워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피트모스는 물 빠짐이 잘 안 좋다고 그랬죠. 혼합상토는 펄라이트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물 빠짐이 좋아요. 근데 보통 피트모스 밑에 들어가는 데는 이끼 종류는 물 빠짐이 안 좋으니까 겨울에 맑은 날에 물 4번, 3번 정도밖에 안 주는데 혼합상토는 펄라이트가 많아지면 4번, 5번, 6번까지 주는 분도 있거든요. 물 주는 횟수가 되게 달라버려요. 물리성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위에 거에 맞추면은 밑에는 과습이 돼버리고 밑에다 맞추면은 위에는 물이 모자란 상태가 되고 이렇게 상토를 구축할 때도 처음에 피트모스를 했다면 똑같은 피트모스로 그다음에 혼합상토도 똑같이 펄라이트 40%짜리 똑같은 거로 해주시는 게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한 거죠.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거로 가격 신경 쓰죠. 그래서 처음에 선택하실 때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해가지고 바꾸려면 더 힘들거든요. 토양재배 하시는 분들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 토양재배를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수경재배를 더 하시게 되면은 돈도 일단 많이 들어요.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토양재배 많이 하실 텐데 뭐 딸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물 하실 때도 토양검정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전에 어떤 작물을 했는지도 모르고 중간에 딸기 끝나면 다른 작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땅이 많이 바뀌거든요. 성질이. 그래서 어떤 비료가 부족하고 어떤 비료가 모자라는지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넘치는 거는 안 줘야 되고 모자라는 건 더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길센터로 흙을 따로 가져오시면 검정 다 해드려요. 딸기면 딸기, 멜론이면 멜론 그에 맞게끔 처방을 해드리니까 꼭 한 달 전쯤에 오셔야 돼요. 보통 9월 중순에 딸기 심으니까 그 시기 때는 많이 가을 작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오기는 다행히 청양은 딸기 농가가 많지 않으니까 밀리진 않을 건데 그래도 보통 8월 말 정도에 땅을 만들기 때문에 8월 한 10일 정도에 그러니까 흙을 떠가지고 오시면은 필요한 거면 뭐가 모자라는지 나머지 다 알려드리니까 가져와가지고 검사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딸기 이게 심으실 때 아까 딸기 이렇게 뽑은 거 아까 사진 보여드렸었죠. 뿌리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심으실 때 뭔가 그냥 구멍을 이렇게 뽕뽕뽕 뚫어서 심으면 심기 편하게끔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기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 심으시죠? 네. 근데 구멍을 뚫으실 때 아까 딸기 그 뿌리를 뽑아놓은 거 그거보다 큰 거로 보통 심기 편하게 그거보다 큰 거로 뚫어요. 구멍. 그쵸? 톡톡 들어가게끔. 그렇게 심으시면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가 딸기는 구멍이 크게 이렇게 뚫어놓으면 심기는 편하죠. 톡톡 들어가니까. 근데 심고 나서 이렇게 꾹 눌러주거든요. 잘 밀착되라고. 누르가 근데 이만큼 깊은데 위에는 누를 수 있는데 밑에를 누를 수가 없어요. 아래쪽은 공간이 떠 있어요. 기존에 있던 상토하고 딸기 뿌리하고 이만큼 떠 있다 보니까 뿌리가 늦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만 누르고. 그래서 구멍을 뚫어놓고 심으실 때는 아까 그 딸기 포트보다 좀 적거나 비탕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딱 밀착이 되거든요. 활착이 훨씬 빨라요. 초반에. 토양재배 하실 때 특히 분소수 까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분소수가 뭔지는 아시죠? 네, 옆으로 막 펴주는 거. 근데 분소수 쓰면은 왜 분소수 쓰세요? 그러면은 토양재배 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뿌리 한꺼번에 확 나오고 하니까 뿌리가 빨리 내린다고 좋아를 하신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토양재배 하시는 분들은 비닐을 안 씌워놓고 딸기를 심어요. 조등만 만들어놓고 심은 다음에 10월 중순쯤에 비닐을 보통 씌우시거든요. 비닐 씌워놓고 이제 딸기 딸 때쯤 되서부터 이제 물을 중간중간 주시는데 문제가 되는 게 분소수는 물을 딱 주면은 앞에부터 나오든가 물이 한 들어간 쪽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12월, 1월 달에 문제 있다고 와서 봐주세요 가다 보면은 앞에는 질퍽하고 못 들어가요. 물이 질퍽해서 중간은 물이 적당하고
뒤쪽 물이 모자라는 거예요. 물이 고르게 안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소 쓰지 말고 점적호스는 아시잖아요. 점적호스 두 줄레를 깔아주시는 게 초반에 활짝 좀 늦어질 수 있어요. 근데 별 차이는 없어요. 물은 꼭 주면 되니까 문제가 없거든요. 저거 깔아주셔야지만 그래도 앞에하고 뒤하고 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딸기 심으실 때도 너무 깊게 심지 마세요. 딸기는 심어놓고 점점 밑으로 끌려 들어가거든요. 딸기 이파를 중간중간 따면서 뿌리가 내리면서 밑으로 끌려 들어가요. 분명히 딸기 심으실 때 위로 한 0.5cm 정도 위로 높게 심거든요, 보통 농가분들이. 근데 5월달에 딸기 끝나고 나서 딱 뽑아보면은 딸기 처음에 잘랐던 자리가 한 1cm에서 1.5cm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점점 끌려 들어가요. 그리고 깊게 심으면은 문제가 되는 게 물을 초반에 심어놓고 계속 물을 주거든요. 하루에 막 7, 8번씩 주는데 깊게 심으면 그쪽으로 물이 계속 고여요. 그러면은 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물이 계속 고여 있으니까. 그리고 점적호스도 어떤 분들 퍼센트마다 달라요. 어떤 퍼센트들은 점적호스를 한 줄만 깔으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재매놓고. 가끔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초기 생육도 떨어지고 내가 잘못해서 물을 잠깐 말랐을 때 다시 포독을 시켜야 되는데 엄청 늦거든요. 그래서 점적호스 꼭 2줄짜리로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경재배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물 주시는 거는 정식하고 초반에는 보통 7번에서 8번 정도 주세요. 한 10일 정도까지는. 계속 물 주시면 돼. 나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점점 양을 줄여갑니다. 숫자를, 횟수를. 이렇게. 그래서 11월 이후 이제 수학기 때쯤 되면은 0에서 6회예요. 그러니까 0이라고 써진 거는 하루에 한 번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요즘처럼 물이 날마다 흐린 날이 있으면 일주일 흐리면은 물이 안 들어가는 날도 있어야 돼요. 특히 포나탕도 드시는 분들은 스티모스는 물 잘 머금고 있다 그랬잖아요. 스티모스는 계속 흐리면은 물 안 주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절대 문제 없습니다. 펄라이트가 50%짜리 된다 그러면 6번에서 7번까지 주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황토에 따라서 횟수도 조절해 주셔야 되고 날씨에 따라서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날씨에 따라서 이거 조절 못하면은 별 문제가 다 있어요. 이파리가 밑에 타거나 콩받침이 타거나 잎끝이 타거나 그런 일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 작기 때 많았죠. 그런 영상들. 특번 나오는 거. 그리고 물관리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딱 강조하다 보니까 흐린 날 물 줄이는 거 상당히 잘하세요. 특히 12월 1월 달에 계속 흐리면 물을 2번으로 줄이고 1번으로 줄이고 잘하시는데 늘릴 때 실수를 많이 하세요. 늘릴 때는 보통 오늘 2번까지 줄였다 그러면 내일 날씨가 맑아요. 그럼 4번 놔두고 확 늘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늘려서 갑자기 늘려버리면 과습이 걸려요. 뿌리에 무리가 가는 거죠. 뿌리가 상해요. 그래서 물을 계속 흐려가지고 오늘 2번까지 줄였다. 그럼 내일 맑으면은 3번, 또 맑으면 4번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줄이는 거는 뭐 5번에서 한 번을 줄여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횟수 늘리는 거는 하루에 한 번씩 늘리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거는 재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도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요거는 그냥 되게 쉽게 물 관리할 수가 있는데 딸기를 심어놓고 그냥 요즘에 스마트팜 많이 들어보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계가 알아서 다 맞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지금 어르신 같은 경우는 12cm를 심었어요. 한 동에 그냥 다른 분들보다 거의 30%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20% 정도. 어떤 분들은 보통 18cm 정도 심으니까 들어간 주수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5,000주가 들어가고 어떤 분은 6,000주가 들어가고. 근데 기계로 맞춰놓은 건 하루에 뭐 1사량이고 200줄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한 번 들어가고 그런 식인데 보통 그러니까 두 분만 구했을 때도 밥 한 그릇쯤은 둘 중에 한 번 모자라는 분 있죠. 어떤 남는 분 있고. 똑같이 한 동에다가 물을 예를 들면 하루에 3ton을 줘요. 그러면 어떤 농가는 주수도 조금 들어가고 초세를 내가 잘못 관리해서 키가 좀 적고 그래요. 몸이 적은 물이 못 남겠죠. 근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포기수도 많이 들어가고 주수가 되게 막 무성하게 잘 자랐어요. 물이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책에서 보면은 한 포기의 겨울철에 1, 2월 달에는 12월, 1월 달에는 한 주당 200ml 곱하기 몇 주 해가지고 줘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 보려면은 항상 모자라거나 과습되거나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 주실 때는 내가 주는 양 대비
배액이라는 게 주고 먹고 나오는 양이에요. 배액률을 따져요. 몇 프로가 나오는지. 100이라는 걸 줬는데 얼마가 나오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심고 나서 초반에는 뭐 뿌리가 이제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빠져요. 이렇게. 거의 80% 이상이 나오는 거고, 뿌리가 내리고 나서 뿌리가 막 뻗는 동안은 점점 주는 거죠. 그래서 콧대가 나올 때쯤 되면 50% 정도 나오고, 콧대 나오고 나서 꽃이 피고 보시기 때는 점점 줄이다가 30%까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양을 주면은 30%는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학기 때 20을 중순돼서 수학 들어가면은 25% 이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기가 이 시기예요. 2월까지는 한 25% 이하니까 22% 정도. 만약 100리터가 들어갔다, 22리터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물 주는 게 제일 정확해요. 날씨에 따라도 바뀌고 시기별로 이파리 크기도 달라지고 이파리 숫자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변해요. 근데 똑같이 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요거로 계산해 주시는 게 좋고, 최근에 더 고설재배, 수경재배 시달하시는 분들이 이게 페이크 탱크예요. 물이 먹고 나오는 게 다 뭐예요? 그런 탱크를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량기를 달아가지고 그나그나 뽑아보는 거 며칠에 한 번씩만. 그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루 걸 다 모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드신다는 분들은 다단 라인이니까 다단 라인이 똑같이 들어가요. 어차피 압력이 똑같으니까 그냥 한 라인 것만 받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통 하나 더 가지고. 그래서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찬물 들어가기 전까지 받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몇 프로가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10일이나 15일간을 한 번씩 해보시면은 제일 정확해요. 지금 그 계산 안 하시 그냥 물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아침에 물을 딱 줬는데 물이 막 졸졸 나오는 경우 있고, 어떤 때는 찬물 들어가는데 안 나오는 경우 있고 그러죠. 그때 다르죠. 계속 바뀌니까 그래. 주는 양은 분수는 똑같죠, 맨날. 네, 그렇게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초대가 되게 좋을 때는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일하면 끝물 되면 이파리 조그매져가지고 이파리 다 쳐져 있고 그때 물이 별로 필요 없는 시기예요. 근데 똑같이 주시잖아요. 그렇게 주시면 안 되고 그렇게 물 체크해 주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위치라는 게 아까 양의 농도라 그랬잖아요. 비료를 얼마나 내가 진하게 주냐 그건데, 우리가 하는 토양 같은 경우에는 다른 품종보다 좀 낮게 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토마토나 파프리카보다는 훨씬 더 낮고요. 사람들은 아마 지금 시기 때 아까 1.0, 1.6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초반에는 약하게 가요. 육류할 때 기준으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지금 시기 때 아까 1.3 정도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봄 되면서 약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올해는 2월달 되면서 본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빨리 몰라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일 좀 빨리 올렸던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1.에서 1.3 정도 이제 가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도 다른 품종보다, 그리고 다른 작물보다는 이렇게 양의 농도가 낮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높이면은 양의값 떨어지는데 경도나 당도는 좋아지긴 해요. 그러니까 단단해지고 약간 먹었을 때 당도는 올라가긴 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온도 높거나 양의 농도가 높을 때는 딸기 뿌리 수명이 짧아진다고 그랬죠. 지금은 좋지만, 당장 좋지만은 나중에 타오르고 고갈됐을 때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관리하셔야 돼요. 여기 진주 쪽 이런 데 가면 토양이랑 품종도 1.5, 1.6 가요 지금. 근데 거기는 3을 넘어가면 끝내버려요. 1화방, 2화밖에 못 따고. 또 워낙 따뜻한 동네가 하다 보니까 여기랑 좀 달라요. 그쪽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양액도 보통 내가 아까 농도라고 1.0, 1.1 썼잖아요. 근데 이 C라는 거는 양의 농도는 내가 주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낮아지는 게 맞아요. 얘네들이 먹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컸을 때는 내가 주는 것보다 낮아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상토를 처음 농사 짓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 상토를 새로 이제 내가 시타를 다 해놓고 상토를 새로 이제 다 백을 갖다 채웠어요. 근데 버퍼링이라 그러는데, 새로운 상토, 새 상토들은 비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양분이 0인 상태예요. 근데 초반에 딸기를 심고 나서 양액을 약하게 주잖아요. 비료를 약하게 주면은 딸기가 먹어야 되는데 상토에 비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상토가 비료를 뺏어 먹어버려요. 그 힘이 더 강해요. 딸기가 먹는 힘보다. 그래서 상토를 새거를 채웠다 그러면은 이 씨를 양액 농도를 1.0 정도 해가지고 한 3일 정도 계속 전기부터 밀어넣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양분을 다 먹어요. 몸에 채워놓는 거죠. 그걸 버퍼링 작업이라고 그래요. 딸기 상토 채워놓고 그 작업을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딸기에 약하게 양액을 줘도 지가 안 먹고 딸기가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황토를 보충했을 때도 그래요. 이왕 푹 갈아보이게 되면 똑같이 보충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비료분이 없는 상태니까 그때도 그런 버퍼링 작업, 양액을 먹이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딸기가 초반에 심어놓고 양분을 못 먹으니까 되게 늦게 커요. 파워일 더 늦어지거든요. 그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까 이 시도 말씀드린 이 C는 낮아지는 게 맞다 그랬잖아요. 근데 pH는 산성이냐 알칼리수냐 이게 pH예요. 이 pH는 초반에 딸기 심어놓으면 꼴대가 없으니까 이파리만 계속 크는 시기예요. 그 시기를 영양생장이라고 하거든요. 이파리만 크는 시기인데 이 시기 때는 나는 분명히 pH를 6.0으로 맞춰놨더니 중성 6.0으로 맞춰놨는데 나오는 거 보면 1.0보다 한참 높아요. 6.5 이렇게 높게 나오거든요. 이 시기 때는 딸기가 먹는 성분들이 질산, 인산 이런 것들을 주로 먹어요. 이파리만 클 때는 이게 주로 이제 음이온, 마이너스 이온이거든요. 얘를 많이 먹다 보니까 몸에 음이온이 너무 쌓이는 거예요. 몸 안에 너무 많으니까 뱉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음이온을 수산화인이라고 얘를 뱉어버리는 거죠. 얘가 이제 물에 섞여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pH를 중성으로 해서 6.0 맞춰놨는데 알칼리성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6.5, 6.6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뀌고 근데 또 수학기 때쯤 돼요. 이제 11월 중하순 돼가지고 수학기 때쯤 되면은 이때는 이제 열매 따는 시기니까 생생장이라고 그래요. 사실 따는 시기. 이때는 전에는 인산질산 먹다가 주로 칼륨, 마그네슘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주로 양이온이 플러스 이온이다 보니까 똑같이 몸에 쌓이다 보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이온을 뱉었는데 플러스 이온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수도 이온을. 여기 물에 섞여 나오니까 영양상자기 때보다 pH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기별로 pH가 좀 달라져요. 요거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다 보면은 분명히 pH는 맨날 맞추는데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게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계가 잘못됐나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알고 내가 체크해 보면은 이게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거꾸로 간다든가 하면은 내가 뭔가를 잘못 체크하는 거죠. 센서가 고장났거나 내가 작물을 잘못 키우거나. 요즘에는 아까 해양 탱크 묻는 분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유량계 달아가지고 배액이 몇 프로 나오는지도 알 수 있고 폐액 나오는 데다가 PCBH 센서를 달아요 같이. 그때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딸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대로 하면 정말 좋긴 해요. 근데 힘들죠. 근데 온도를 대체로 높게 잡는 분들이 많긴 해요. 빨리 따려고. 그렇게 이제 7도, 8도 이렇게 정상대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은 특히 아래쪽은 이제 따뜻하다 보니까 조금 더 높게 잡거든요. 근데 딸기는 아까 온도에도 민감하고 이시하고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활용하셨던 분들이 2010년, 11년 이때쯤 되면은 봄 되면은 언제 돈 많이 퍼요 그러면은 3월, 4월에 돈 제일 많이 번다고 그랬었어요. 가격은 싸지만은 양이 많이 나오니까 양뜨기로. 근데 지금은 양이 별로 안 나와요. 예전에는 가격봉 같은 거 없고 그냥 이중에다가 수막만 들어있어 물 가지고. 근데 지금은 단동하우스도 그렇고 연동하우스도 그렇고 가격 다 있고 안에 온풍기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도, 10도 어떤 분 11도까지 잡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12월, 1월 달에 딸기를 많이 딸 수 있지만은 딸기 온도가 높게 깔리다 보니까 뿌리가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오히려 3월, 4월, 5월 되면은 양이 줄어요. 요즘 나무만 해도 나무는 공동선별을 상당히 많이 해요. 딸기를 따다 갖다 준 선별해서 이제 판매하는 식인데 농협에서 3월, 4월달쯤에 가면은 야간 작업까지 했었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5시 정도 되면 끝나버려요. 5시, 4시 되면 양이 없다고 해요. 3, 4월에. 그만큼 온도 관리에 따라서 따는 양들이 봄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딸기만 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러는데 딸기만 하시는 분들은 늦게까지 딸기를 따야 되잖아요. 여름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온도를 7도 정도로 가요. 그리고 이시도 양의 농도도 낮게 가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5월, 6월 초까지 따는 분들이 있어요. 환기시키실 때 특히 단독하우스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올해는 덜 추워서 괜찮은데 겨울에 항상 춥잖아요. 1월달 이럴 때. 근데 딸기는 예측하는 환기시키잖아요. 해가 떠버리면은 조금씩이라도 열어요. 근데 환기시키실 때 갑자기 열어버리면은 안에 막 습기 들어와가지고 찬바람 들어와서 물방울 생기잖아요. 물기 생기고 그럼 병이 상당히 많아요. 잡초 곰팡이병도 오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환기식 피울 때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특히 단독하우스가 이쪽에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귀찮기도 하고 아침에 따로따로 열어야 되니까. 또 하우스가 이중이다 보면은 해 뜨는 쪽은 일중만 열고 아침에 해가 뜨면 맑은 날에 그러면 찬바람이 이중이 닫혀 있으니까 바로 안 들어와요. 반대쪽은 일중을 닫아놓고 이중만 여는 거예요. 그럼 찬바람이 일중으로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위로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딸기 이파리에 그 광선 유진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월달에 맨날 추운 날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 하루에 한 달에 몇 번 정도거든요. 그때는 어차피 딸기를 따시니까 현장에 많이 계실 거예요. 한 10분, 20분 정도 차이거든요. 그 시기 때 잠깐만 신경 써주시고 요거를 이제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행정 쪽에 군청 쪽에 개폐기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있죠, 해마다. 개폐기 사업을 신청하셔가지고 지금은 일중이 똑같이 열리고 이중이 똑같이 열리죠. 동시에 온도 설정해 놓으면은 그거를 구역을 4개로 나누세요. 일중도 왼쪽 오른쪽 따르게 하시고 이중도 왼쪽 오른쪽 따르게 하시고 온도값만 따라주면은 따로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굳이 서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추울 때 1월달에 특히 12월 하순부터 2월 초까지 온도 낮을 때 그렇게만 신경 써서도 특히 올해 제품포 파이프병 정말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상당히 병이 많은 편이고요. 그런 것만 좀 신경 써주셔도 고파미병은 확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연동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연동하우스도 실사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혹시나 연동하우스 나중에 지으시게 되면은 연동하우스도 위에다가 이제 알루미늄 스크린도 있고 다간포 버튼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딸기는 햇빛 아까 내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다 아세요. 딸기가 햇빛 좋아하는 거를. 해가 뜨면은 천창을 열기 전에 알루미늄 스크린하고 다간포 버튼을 다 열어요. 햇빛 잘 보이게끔. 그러고 나서 온도가 더 올라가면은 천창을 쫙 열거든요. 근데 밖에는 온도가 엄청 낮아요. 그러면 찬바람이 확 쏟아져요. 제 옆에서 단독에서 옆에서 찬바람 들어오는 것보다 연동하우스 위에서 찬바람 쏟아지는 게 타격이 더 심하거든요. 그 밑에는 병들이 정말 많이 생겨요. 연동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연동하우스도 해가 뜨면은 천창부터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온도가 좀 맞춰지면은 알루미늄 스프레는 여러 형태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병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연동 같은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딸기는 토양재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수경재배는 야간 습도를 80% 정도로 맞춰야 되는데 딱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80도가 야간 습도가 80%가 안 되면은 너무 막 50% 온풍이 돌리다 보니까 야간에 습도 재보면은 40% 5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건조하면은 응애도 많이 주고 그냥 꽃대가 길게 빠지는 형태거든요. 품종 특성상. 근데 너무 건조하면 꽃대가 화방이 작게 나와요. 작게 나오면 그늘지가 빨리 안 익을 거 아니에요. 습도를 80에서 70% 사이 정도 맞춰주는 게 좋은데 이 1월달이 문제예요. 특히 11월, 12월달에는 온풍기를 별로 안 돌리니까 습도감을 좀 맞출 수 있는데 1월달에는 온풍기가 좀 많이 들어가는 달에다 습도가 너무 낮아지니까 요 시기 때는 습도 맞추려고 요즘에 지하철에서 사업들이 있어요. 도청이나 시청에 농작물에 미스장치나 스프링클러 설치해 주기도 해요. 보통 5라인이면은 맨 가운데 라인 밑에다가 미스트 장치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마트팜 하는 분들은 기계가 알아서 그냥 작동을 시키고 없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온풍기가 많이 돌 것 같다.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바퀴 좀 틀어놓고 한 5분 정도 틀어놓은 다음에 5분 정도 두툼하게 뿌려놓은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꼭 80%는 못 맞춰도 70% 언저리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사업에 가서 좀 돈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분소호스 하나 설치하시면 돼요. 분소호스를 바닥에 한 줄만 쭉 깔으세요. 라인 어차피 다 나와 있으니까 설치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분소호스만 한 줄 밑에다 쭉 깔아놓으세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나서 온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분소호스 한번 쭉 틀어주세요. 물만 밑에 쭉 뿌려주면 되죠. 안 그러면 뭐 이렇게 흡수로 막 뿌리는 분들인데 되게 귀찮잖아요. 100m 언제 왔다 갔다 해요. 동수도 여러분인데. 그렇게 분소스만 한 줄 깔아주면 정말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습도 관리하시면 돼요. 토양재배 하시는 분들도 토양재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기 힘드니까 습도가 너무 높아서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토양재배 하시는 분들은 비닐 이렇게 씌우실 때 비닐 넉넉하게 해가지고 흙이 노출이 안 되게끔 좀 해주셔야 돼요. 가운데 그 사람 다니는 쪽에 거기가 흙으로 노출되어 있는 건 습이 계속 올라오니까
차량 대비는 습이 너무 높아서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비닐 아예 그냥 막아버리면 습도가 너무 올라가는 거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보통 토마토나 파프리카는 아까 여행생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파리가 많이 크는 시기라고 그랬죠. 생생장은 열매 따는 시기, 열매에 집중되는 시기예요. 근데 토마토나 파프리카는 여행생장으로 갔다가 생생장으로 갔다가 되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관리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딸기는 딱 한 번만 여행생장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있어요. 생생장 되는 시기가 11월 중순부터 꽃대 나와서 열매 따기 시작하면 게 생생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시기 때에서 여행생장으로 중간에 한번 바꿔줘야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일화방 수확 끝물 때하고 일화방 이제 딱 수정돼가지고 막 크기 시작할 때예요. 그럼 이 새로 나온 이파리가 되게 조그매지죠. 지금 아마 이파리 되게 조그말 거예요. 새로 나온 이파리가. 그 작업은 안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쵸. 근데 그 시기 때 새로 나온 잎들은 막 커져가지고 이하방을 키워야 되는데 잎이 조그매요. 기존에 있던 이파리들은 늙기도 하고 막 뒤에 쳐져 있고. 근데 새로 나온 이파리를 이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양생장을 전환해 주는 건데 그 시기 때 새로 나온 잎이 조그매졌을 때 이 씨를 0.8이나 0.9로 낮췄어요. 그리고 관수 횟수를 만약에 지금 몇 번 주시죠? 맑은 날이잖아요. 네, 5번 주던 거를 우리 쪽에서 7번 정도로 늘려주세요. 4번 주셨던 분들은 6번을 늘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루에 주는 총량은 똑같은데 그걸 쪼개주는 거죠. 횟수를 늘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고 주간온도 야간온도 편차를 작게 해야 되는데 야간온도 높이기는 힘들어요.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1월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환기를 좀 빨리 시키시고 저녁에 환기를 좀 닫는 거를 좀 늦게 닫고 해가지고 주간온도 좀 떨어뜨려 주세요. 그럼 주야간온도 분차가 줄잖아요. 그렇게 해서 3가지 작업을 한 다음에 2주 정도 두는 거예요. 2주. 14, 5일 정도. 그렇게 되면은 그 조그맸던 이파리 그 잎이 커지는 게 아니라 새로 나온 이파리가 좀 커져요. 그러면은 다시 거꾸로 돌려주는 거죠. 2주 있다가 다시 횟수는 똑같이 5번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주양은 다시 크게 해주시고 이 씨도 올려줘야 되는데 아까 물 관리할 때 뭐라 그랬어요? 물은 2번 주다가 다시 말고 한 번씩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번. 이 씨는 더 민감해요. 만약에 0.8에서 1.1이나 1.15 오르면 뿌리가 상하거든요. 엄청 많이. 이 씨는 3일에 0.1씩 올리시는 거예요. 3일에 0.1. 그래서 만약에 0.8로 가다가 1.0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6일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1.1로 올리면 9일 정도 걸리고. 그러면 아까 2주 유지했었잖아요. 2주에다가 이 씨를 다시 1.1로 올리겠다 그러면 한 22일, 22일, 3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하방 1번과 있는 시기하고 비슷해져요. 그 시기를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1하방 끝물에 보통 따면 조금만 더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2하방에 집중해야 되니까 1하방은 이제 강도 좀 떨어져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딱 한 번만 이거 체크해 주시면은 2하방 적어도 2, 3번과는 다 특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 안 하셨죠? 그 작업 꼭 한번 내년에는 또 시기 잘 조절하셔가지고 그 작업 한 번만 해주시면 이파리가 커집니다. 딸기 뿌리는 수명이 반복했을 때는 55, 60일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료의 견디림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씨가 너무 높으면은 수명은 짧아진다는 거. 온도에도 민감하고 3가지 민감하다는 거. 딸기 뿌리는 생겨가지고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식할 때는 뿌리가 그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많았는데 정식하고 나서 초반에 이제 새뿌리가 이렇게 나오죠. 초반에 뿌리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확기 되면서부터 이제 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1화방 수확기 때니까 11월 중旬정도 되거든요. 뿌리가 많이 까뭇까뭇해지기 시작했어요. 뿌리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요 시기 때까지는 뿌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수확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새뿌리가 거의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화방 수확기 때 되면 뿌리가 다 까매졌죠. 이제. 여기 이제 1월달이에요. 1월 중반부터죠. 뿌리가 더 없어졌어요. 4화방 때는 뿌리가 더 짧아지고 몇 개 안 돼요. 이제. 3월달 정도인데 2월 하순 3월달 수확 끝났을 때 봐봐요. 분명히 심을 때는 여기쯤에 심었는데 이만큼 끌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면서 뿌리가 나오는데 점점 밑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뿌리는 아예 까매져서 없는 거고요. 딸기 심어놓고 보통 9월 중순 정도 심으면은 갑자기 뿌리가 내리고 나서 9월 하순 10월 초 되면 잎이 몇 개 막 나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둬야 되는데 농가분들이 마음이 바빠져요. 입을 따줘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래서 이렇게 수경리 발식물도 입을 몇 개만 내니까 다 따버려요. 이렇게 따세요 혹시? 네. 근데 이렇게 따시면은 이게 9월 말 10월 초에부터 이렇게 따시는데 이렇게 따면 9월 말 10월 초 항상 온도가 높아요. 보면. 그러면은 상처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약쳐도 9월 말 10월 초에도 소독을 아무리 잘하고 묘도 좋은 거 가져왔어도 용해가 잘 치다 보니까 균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균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처를 많이 나면 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9월 말 10월 초에. 요 시기 때는 입을 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정도. 이런 똑같은 건데 여기는 입을 안 따고 그대로 뒀어요. 입을 안 딴 거하고 딴 거를 비교해볼게요. 입을 안 따고 그대로 그냥 뒀다. 10월 중순까지 입을 그대로 뒀어요. 그러면은 잎이 많으니까 일을 많이 해요. 방어병을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해서 일화방으로도 양분을 많이 주고 호스도 늘어나고 뿌리 쪽으로 뿌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11월 중순까지 뿌리 양이 많아지니까 저장 양분도 많아지고 그럼 얘네들이 이하방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이하방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하방 늦어지는 거는 요즘에 시설들이 잘 돼 있으니까 충분히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이하방이 아까 딸기는 1하방, 2하방 순서대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1하방은 이미 심기 전에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2하방은 심고 나서 만들어지는데 이 2하방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9월 말 10월 초예요. 아까 이따가 하셨던 그 시기. 근데 9월 말 10월 초에 항상 온도가 높아요. 하우스 온도가. 근데 하우스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2하방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시기 때는 하우스가 시설이 다격풍도 있고 다 시설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환경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2하방 만들어지는 데가 관부라 그랬어요. 땅하고 연결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온도가 낮으면은 2하방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 온도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9월 말 10월 초에 온도가 밖이 해가 떠가지고 온도가 높을 때는 다격풍 커튼을 차음방에 다격풍 커튼 활용하시면 돼요. 3분의 1 정도만 내려주세요. 해가 저쪽에 뜨면 이쪽만 내려주시고 이쪽으로 내려주시고 한 4시간 정도만 11시에서 한 3시 정도 대지 온도만 안 올리시면 돼요. 상토 온도만 그 작업 한번 해주시고 물을 주실 때 한 10일 정도를 마지막 물 주는 시간 6시 정도 해주세요. 오후 6시 그러면 관부 온도가 뚝 떨어지거든요. 상토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하방 분화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작업은 잎을 따냐 안 따냐를 떠나서 이하방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꼭 그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10일 정도니까 내려주시고 다겹 내려주시고 마지막 물 주는 시간을 6시 정도 해주시고 그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10월 정도 10일 넘어서 때는 다시 당겨주셔야 되고 이하방 분화되는 시기에만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잎을 강하게 따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뒤집어져요. 이하방은 스트레스, 입 따면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이하방이 좀 빨리 분화될 수는 있어요. 근데 잎이 없으니까 일도 못하고 1하방 수량 줄고 뿌리에 양분도 없고 2하방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잎은 최초로 따는 거는 10월 중순 이후에 그것도 완전히 묵은 잎, 색깔 바뀌는 그런 거 위주로 먼저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 안 대시는 게 좋아요. 그 전까지. 딸기 농가분들한테 항상 그래요. 심고 나서 9월 중순에 심고 나서 한 달 동안 누르시라 그래요. 양만 한 번씩 가끔 치시고 손대지 말고 그냥 놀러 다니시라 그래요. 그게 더 좋아요. 아까 용매할 때도 애가 얘기했었죠. 조그맣게 애가 나오는데 애가 나오는데 딸기도 재배할 때도 애가 생기는데 11월 중순쯤 이렇게 속 피고 수확해 때쯤 될 때까지는 애가 그렇게 조그맣게 나와요. 그리고 좀 떨어져서 나와요. 따기가 편하죠. 얘는 바로바로 따시는 걸 좋아해요. 안 따면은 애가들이 뿌리가 다 내려가다니 뽑아야 돼요. 귀찮아요. 저기서도 뿌리가 나오는데 엄청 약하게 나오니까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따버리시는 게 좋고 그래서 애가는 아까 18cm 정도를 심으면은 나중에 분주가 돼요. 똑같이 땅콩이처럼 이렇게 생기는데 걔네들은 그냥 하나씩 남겨놓으시면 돼. 하나나 2개 정도. 근데 너는 저렇게 이제 12cm 심으시면은 계속 깔끔하게 따주셔야 돼요. 정말 부지런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11월 중순 정도까지 나오는 조그만 애가는 무조건 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애가들은. 그냥 두면은 꽃대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아까 벌 말씀하셨거든요. 주로 이제 딸기는 꿀벌을 많이 써요. 멜론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꿀벌이 요즘에 되게 값도 비싸기도 하고
벌통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거의 2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그리고 딸기 밭에다가 10월 중하순 정도 꿀벌 넣으면은 봄까지 3월달, 4월달까지 일을 했거든요. 지금 그때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꿀벌 한 통 사놓아도 중간에 또 넣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머리가 기를 많이 붓다 보니까 보통 이제 200판 한정이면은 꿀벌 한 통 정도 넣을 거예요. 보통 14도씨 정도에서 이제 잘 나가다니는데 14도씨 이상 되면 밖에 나와 돌아다녀요. 근데 많이 죽는 이유가 12월 달 되면 추워져야 되는데 요즘 안 추워요. 12월 돼도. 그럼 밖에가 따뜻하니까 벌이 막 나와요. 밖으로 나갔다가 저녁 때 온도가 떨어지고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다 죽어요. 그래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뒤연걸 많이 쓰시는데 요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꿀벌은 이런 거 안 만들어요. 이렇게 사고 안 치는데 뒤연걸 알죠? 호박벌 통통한 벌들 그런 벌들이 이런 사고를 많이 칩니다. 요거는 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꽃봉오리가 하얗게 덮여 있었는데 꽃잎을 이렇게 갉아먹어야 돼. 이렇게 귀여운 걸 다 만들어버려요. 일화방, 일본가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얘네들도 고민이에요. 꿀벌은 저렇게 안 만들거든요. 얘네들은 일을 너무 잘해서 문제예요. 얘네들은 좀 심내장태다 보니까 다 씹어버려요. 반대 또 가고 또 가고 그래가지고. 꿀벌은 그래서 아까 넣는 시기가 10월 중순부터 꽃이 딱 들어가서 꽃이 한두 개 군데군데 폈을 때 꿀벌을 넣으시면 돼요. 양봉벌은. 근데 이 벌은 그때는 뭐 아까 이렇게 다 만들어버리니까 이 뒤연벌을 넣으실 때는 딱 들어갔을 때 꽃이 하얗게 쫙 보여야 돼요. 그때 넣으시면 돼.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딴 애들 뭐 일본 먼저 꽃핀 애들 수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있는데 그 시기 때는 10월 중순 왔을 때는 날벌레도 많아요 밖에. 걔네들은 수정 다 해요. 벌이 안 해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계속 열어놓기 때문에 벌레 많이 들어오거든요. 문제 안 생기니까 이 뒤연벌은 넣는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꽃이 하얗게 많이 폈을 때 꼭 넣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1화방하고 2화방 사이에 1화방 꽃이 하나도 없고 2화방도 막 피기 시작할 때 그때도 꽃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추우니까 밖으로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가는 데가 있고 들어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열어놓는데 열어놓은 날도 2시간만 오전에 2시간만 나가는 쪽만 열어놓으시고 닫아버리세요. 그럼 나갔다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면 저렇게 기온과 만들면 안 나와요. 그거 실수해가지고 기온과 만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남기세요. 수경재배, 토양재배는 이거보다 조금 적게 남겨요. 수경재배는 양액도 이제 계속 고르게 공급되고 초대가 되게 좋아요. 몸이 좋다 보니까 배수를 더 남기는 형태고. 그래서 보통 이 정도로 1화방, 2화방 때는 많이 남기고 4화방 때는 이제 4화방하고 F화방이 같이 나와요. 애가에서 나오는 화방들이 있거든요. 두 개씩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딸기가 꽃 얘기했죠. 처음에는 하나 생겼다가 2개, 3개, 또 4개 생겼죠. 3번 가보는 4개, 4번 가는 8개. 이렇게 무한정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희 일본가들은 1화방의 일본가들은 1화방의 일본가들은 몸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키운거가 많아요. 손처럼 생기고 주먹처럼 생기고 닭뼈들처럼 생기고 근데 이런 애들은 못 팔아요. 시장에 내놔봐도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요. 물론 서울, 경기 쪽이나 대도시 주변은 이런 것도 그냥 내놓으면 다 타가요. 길거리잖아. 딸기같이만 생겼으면. 근데 이쪽에 내놓으면 안 타가요. 재지도 못하고. 따버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큰 다음에 따지 마시고 수정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모양이 이런 기온가처럼 보여요. 걔는 따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네는 딱 따버려야 돼요. 안 좋아요.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기온가로 생기는 얘네들 안 따면은 딸기는 먼저 생기는 애부터 키우기 때문에 못생겨도 얘네들부터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기온가가 나가서 따버리면은 그 다음에 2번, 3번 애들이 빨리 크는 거죠.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따버리시는 게 좋아요. 1화방 때는 이렇게 나와요. 1화방 때는 이렇게 꽃자고 손으로 다 해요. 그래서 딸기가 손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꽃이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8개, 10개. 이것도 무조건 8개, 10개라고 해서 다 그냥 딸기마다 몸이 다 다른데 몸이 안 좋은 애들은 요거보다 조금 더 줘야 돼요. 몸이 더 좋은 애들은 요거보다 더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2화방부터는 몸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얘네들 기온가 되는 확률이 별로 적어요. 1화방 1번가를 남겨놓습니다. 2화방부터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2화방까지는
일일이 수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6개에서 8개 정도 이렇게 남겨놓는 거고요. 사화방부터는 사화방하고 액화방하고 2개씩 보통 나와요. 2개나 3개씩. 몇 대부터 이제 과감하게 많이 잘라줘야 돼요. 동수가 많을 때는 꽃작업 제대로 꽃대를 톡톡 꺾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3개에서 6개 정도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작업 해주시는 거하고 안 하시는 게 이게 특상들 중에 딸기 이제 가락시장이나 도매시장 되는 분들은 그 특이의 질 많은 게 좋은 거고요. 적어도 3까지는 뽑아내야지만 돈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부터는 이제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대도시주변 이제 체험 농장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가요. 특이 많아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체험 온 사람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얘네들이 따먹는 형태가 많은데 큰 거는 해주면 한 번 배먹고 버려버려요. 그럼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달라는 형태예요. 개수가 많아야지만이 돈이 되는 거죠. 그쪽하고 또 여기는 다르고요. 선별도 저희가 선별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가격 선별 조금만 잘못해도 보통 2, 3천 원 차이는 기본이고 10,000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직접 선별하는 분들은 정말 잘해야 돼요. 보통 요 시기 때는 아마 서량 같은 경우는 때까지 다 익은 거죠. 수확하실 때, 그렇죠? 근데 여기 색깔 둘 익은 것 따거나 그러면은 가락시장 가면 딱 뚝 떨어져요. 같은 것들.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이렇게 됐는데 삐뚤어졌거나 덜 익은 것도 섞여 있죠. 이렇게 밑에 막 눌려있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 전에 털진하고 나서 2kg짜리 가락시장에서 3,000원짜리, 4,000원짜리 막 쏟아졌어요. 조금 안 좋은 2kg 한 박스에. 박스값도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가격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좀 수확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이것도 선별은 되게 잘했는데 이렇게 이제 안 익은 애들 좀 들어갔죠. 그럼 가격이 좀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건 어때요? 되게 예쁘죠? 잘해놨죠? 전체 일단은 첫 번째 전체를 다 익은 것 따뜻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담양쪽이 이렇게 주로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는 위로 올라왔고 바로 똑같이 위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번갈아 가고 있어요. 되게 예뻐 보여요. 이게 싱싱해 보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나는 분명히 90% 이상 다 익은 걸 땄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간지 다 넣고 있고요. 서로 이렇게 이걸 넣으면은 간지라 그러는데 서로 안 눌리니까 딸기가 상하지가 않는 거죠. 귀찮지만 이렇게 간지까지 다 끼우는 형태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간지 다 끼웠잖아요. 요게 이제 와복딸기 하는 겁니다. 담양에 와복딸기. 항상 뭐 서울청가 그런 데 많이 가요. 서울청가 이쁘잖아요. 서울청가에서 맨 앞자리. 가끔 이제 나중에 딸기 하시게 되면은 가락시장 경매할 때 그때 한번 가보셔요. 밤 11시 정도부터 딸기 내리기 시작하는데 딴 데가 어떻게 선별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별할 때 가격을 맞는지 그 다음에 딸기 포장을 어떤 형태로 포장을 많이 하는지 요즘에 이렇게 도시락처럼 하는 데다가 뭐 점점 줄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들 상당히 많아요. 원형이나 아니면 일단은 바닥에만 쫙 깔리게끔 제가 선별 이렇게 정도만 해줘도 가격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우리 농약 많이 쓰시는데 이제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서 병해충 쪽은 못했는데 그래도 아마 이제 다른 작물 하실 때도 그러고 딸기 달 때도 마찬가지로 농약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농약과 가서 물어보면 귀찮다고 하는데 내가 미리 검색해서 찾아보고 가시는데 제일 찾기 편한 데가 이게 작물보호협회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작물보호협회 치시면은 이렇게 딱 뜨거든요. 그래서 딸기 치고 뭐 진딧물 치면 여기까지 안 쳐져요. 2가지만 쫙 떠요. 그러면 요약이 엄청 많이 뜨거든요. 거기다 하나하나 누르면은 언제 치는지, 수확하기 며칠 전에 쳐야 되는지 특성까지 다 나와요. 그거 보고 나서 요약관 가서 요거 주세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찾아서 농촌진흥청 사이트에 여기 하나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여기 치고 들어가도 똑같이 딸기, 뭐 진딧물, 응애 이렇게 치시면 쫙 뜨거든요. 그거 보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체험하시거나 조금씩은 목표를 그냥 빼려고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딸기는 수확기 들어가면 약을 치기가 힘들잖아요. 실녹약도 별로 없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유기자재 많이 쓸 거예요. 유기농 친환경 하시는 그런 약재들. 근데 친환경 약재는 거기서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거 잘 안 가르쳐주고 자기네 것만 업체만 다뤄서 자기네 것만 막 쓰라고 좋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친환경 자재는 이 국리농 농산물 품질관리원 아시죠? 농산 품질관리원 정치 분목하는데 거기 가서 그러니까 핸드폰 말고는 핸드폰 딱 열면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치면은
딱 누르면은 그건 핸드폰 버전이에요. 맨 밑에 PC 버전이라고 있어요. 컴퓨터 버전. 거기로 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거기서 여기 유기농업 자재라고 써 있는데 이제 그걸 딱 누르고 여기서 동시 유기농업 자재 이렇게 딱 누르면은 여기다가 유기농업 자재는 병해충이 따로 없어요. 그냥 병 이름만 치면 돼요. 딸기 품목은 안 치고 예를 들면은 시스름병 딱 치면은 쫙 떠요. 그리고 응애하게 쫙 뜨고 딸기를 치는 게 아니에요. 작물을 치는 게 아니에요. 유기농업 자재는 작물 부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여기가 등록되는 건 모든 약재는 제일 빨리 등록이 돼요. 여기 최신 약재는 여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딸기 특히 하시는 분들은 소학기 때는 일반 농약도 잘 못 쓰시니까 친환경자에 쓸 때 해충약이든 병이든 여기 공동상 품질 관련해서 유기농업 자재 그런 딱 치시면 돼요. 작물만 여기를 주로 많이 치시면 돼요. 시험작물 또는 병충해 되는데 여기다가 스트림뼈 붙이면 쫙 뜨고 은혜하면 은혜 쫙 뜨고 그게 제일 찾기 편해요. 제일 빠르고 2024년에 약간 다 등록되어 있어요. 2호기까지 다 뜨거든요. 요거로 활용하시면은